65세 이상 약 10명 중 1명 치매 환자. 이 중 경증 치매 환자 67%. 만약 광고처럼 차 지붕에 커피를 둔 적이 있는 65세 이상이라면 이 보험의 가입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차 지붕에 커피를 두고 출발해서 커피를 쏟는 일은 저한테도 흔한 일입니다. 마트에서 8세 이하 아이 두라고 일주일치 장을 봤다고 하죠. 근데 장 본 것을 트렁크에 싣고 있는 동안 한 놈은 울고 한 놈은 브롤스타즈의 캐릭터에 대해서 묻고 있다면 여러분도 저나 광고의 저분처럼 분명히 지붕에 커피를 두고 출발하실 겁니다. 근데 왜 흥분했지? 어쨌든 계속 얘기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 한 분, 유명한 보험 유튜버도 CDR1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분은 제가 찾는 전 분야에 대해 모두 영상을 만드셨군요. 이 점 때문에 사실 아무도 몰래 존경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여튼 한번 들어보시죠. 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매로 봅니다. 치매로 보는 걸 어떻게 치매로 보느냐, 그것도 예시가 있어요. CDR 척도 1점은 뭐냐, 이 핸드폰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 치매예요, 치매. 근데 내가 냉장고에 언제 넣었는지 몰라. 휴대폰을 냉장고 안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신문 기사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인제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더군요. 근데 잘 보면 이런 경우 경도인지장애를 의심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에 관한 논문의 문구를 인용해보면 정상과 치매를 연결하는 인지기능 연장선에서 중간 단계에 해당하며 기본 개념은 인지기능 감퇴가 예상보다 심하지만 치매라고 할 정도는 아닌 상태를 의미합니다. CDR1부터 치매라고 하니까 굳이 얘기하면 CDR 0.5 정도? 따라서 유명 보험 유튜버가 말한 냉장고한 휴대폰의 경우도 사실상 CDR1의 경증 치매 상태는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경증 치매 환자의 경우 CDR 검사를 하는 경우 자체가 드뭅니다. 보통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라는 KMMSE를 실시한 경우가 많고 비용이 비싼 CDR을 따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신경외과 의사회에서 제시한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위한 소견서 작성 안내에서도 치매 환자의 입증 자료가 되니 CDR, KMMSE, GDS 중 하나를 쓰라고 할 뿐 CDR 검사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CDR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아마 KMMSE나 GDS 결과를 CDR로 다시 환산해서 줄걸요 아마? 그럼 CDR1은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요? 그에 대한 힌트는 보험연구원에서 2018년에 발표한 자료 중에 있었습니다.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가 인지 지원 등급에 해당되며 일반적인 치매 등급 CDR 척도 1점에 해당됨이란 문구가 있거든요. 즉 CDR1은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에서 제외된 인지 지원 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들이라는 얘기죠. 게다가 장기 요양 1, 2등급이 요양시설에 입소 가능한 시설급여, 장기 요양 3에서 5등급이 집에서 가사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재가급여에 해당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CDR1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장기 요양보험 혜택은 못 받지만 치매 상태인 사람들이 CDR1의 상태인 겁니다. 자, 여기서 왜 경증 치매 보험이 필요한지도 명확해지죠. 경증 치매 보험은 이런 분들, 즉 국가의 지원을 못 받는 단계부터 커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더 나가서 살펴보면 과거에 팔렸던 많은 치매 보험들은 현재 국가의 장기 요양보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과거 판매된 치매 보험들 중 많은 수가 CDR3부터 보상하고 장기 요양 등급에 맞춰 보상하는 상품들조차도 장기 요양 4등급까지만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CDR3 단계에서 받는 치매 보험금은 진단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과 비슷한 역할입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CDR3 단계의 많은 분들이 1에서 2등급, 즉 시설 등급에 해당되어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를 집에서 케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보험연구원의 2015년 경증 치매 환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가정이 전체 가정 중에 43%에 이르게 되면서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경증 치매 환자들은 집에서 방치되거나 가족들의 자비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가족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기간이며 치매 환자가 실종되는 문제가 가장 빈번한 장기요양 3에서 5등급 사이가
가장 치매보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치매보험 역시 국가의 장기 요양보험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즉 2014년 7월 이후 5등급이 새로 신설되었으니 적어도 치매보험을 가입할 거라면 5등급까지는 커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최근 나온 경증 치매보험처럼 장기 요양 등급 바뀐 인지지원 등급까지 커버한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이건 사족인데 만약 질병 후유장애 담보로 치매를 커버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CDR2부터 보상하니 딱 국가가 지원하는 5등급 정도까지 설계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물론 가성비는 논외입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CDR1은 건망증과는 구별됩니다. CDR1부터 본격적인 치매입니다. 국가의 장기 요양보험과 함께 생각해보면 장기 요양 1에서 5등급 바뀐 인지지원 등급이 바로 CDR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증 치매보험은 MRI 촬영 결과가 없어도 되니 건망증 정도만 되면 받을 수 있는 로또는 아닙니다. 건망증을 넘어 치매이긴 하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증 치매 환자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축 상품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 패스.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근제 면책권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